시험 문제에도 지금 보고 계신 요런 유형의 문제를 한 문제 제출을 했어요. 이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안경원 혹은 안과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찾아오는 환자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검사를 진행을 하고 뭐 우리가 예측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줄 것인가, 그런 이제 해결책을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깐요. 그거를 한번 이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주 호소,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야간 운전을 많이 하는데, 이 야간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이 눈부심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것 때문에 안경원을 찾아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42세에 자영업을 하시는 이분이 밤에 운전할 때 맞은편 차량의 헤드라이트나 네온 사인 불빛이 너무 눈부셔서 눈부심이 있어서 힘들다. 자, 그리고 비 오는 밤에 빛이 사방으로 난반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불편하대요. 자, 그러면 눈부심이 있었고, 그쵸? 눈부심이 있고, 산란이 있어서, 이제 좀 보는 시력이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진 사항 중에서 고혈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혈압약도 꾸준하게 복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과 전신병력 및 생활 습관을 종합해서 어떤 안과 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40대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초기 백내장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하게는. 그래서 초기 백내장의 가장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수정체가 혼탁해지니까 빛이 산란되고 이러니까 눈부심이라든지 이 산란 때문에 시력 저하가 발생을 해서 밤에는 굉장히 더 눈이 이제 어, 시력적인 부분은 불편함이 이제 크게 느껴질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니까 뭐 안과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봐라 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고혈압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요것도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긴 하지만 만약에 백내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과 훨씬 더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복용 중인 혈압약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이 약과 관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복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또 최근에 시력이 전반적으로 흐려지거나 색감이 변한 것 같은 느낌, 아까 색깔의 이상도 발생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서 백내장 진행 여부를 이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안경원에서는 할 수는 없겠죠. 안과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수정체가 혼탁이 됐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는 시력 검사라든지 대비감도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정상 시력에 많이 못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백내장 진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안을 이제 조금 마련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통해서 조금 일단은 어쨌든 백내장이 진행하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시기까지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안경 처방이라든지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좀 안내를 하면서 좀 도와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요 경우는 이제 학생이에요. 중학생이고, 이 아이가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자, 15세 중학생이고, 최근 들어서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눈을 자주 찡그리거나 수업 시간에 멍하게 먼 곳을 쳐다보는 경우가 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뭐 조금 집중력 저하로 생각했는데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하니 이제 혹시나 시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의심스러워서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한 거고, 요런 걸 봤었을 때 어떤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가족력, 사회력, 문진 항목이 무엇인지 설명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게 좀 의심이 돼요? 그냥 아주 이제 뭐 보편적이고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근시 의심되잖아요. 이 나이 또래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수업 시간에 멍하게 보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으나, 안 보이고 그럼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증상으로 봤었을 때 이 아이가 근시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먼저 굴절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검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족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특히 이제 굴절 이상도 부모님의 어떤 그런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회력 문제, 이 아이가 이제 학교 외에 또 PC라든지 아니면은 휴대폰 사용 이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도 특히 근시를 진행하는 직접적인 요인과 관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같이 야외 활동 시간은 또 눈에 좋은 이제 눈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굴절 검사. 이 사람, 이 친구 근시가 있나 없나, 어느 정도인지 검사를 하는데, 근거리 작업 시간이 많은 경우, 특히 이렇게 학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장시간의 근거리 작업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가성근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정체가 조절하고 있는 이제 근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고 수축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절 마비 하에서 이제 약물을 조금 넣고 검사를 하면 실제 이 사람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근시 값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절 마비 하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시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맞는 도수의 안경을 착용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게끔 시력 저하를 이제 시력 저하의 어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의 어떤 제시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뭐 안경 렌즈를 이용한 이제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렌즈들도 있어요. 컨택트 렌즈도 있고 근시 억제 렌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으나, 그거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같이 항상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20, 20, 20 법칙이라고 해서 20분마다 20초씩 20피트 한 6m 되는 이 거리를 멀리 보는 거, 이거를 좀 이제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런 예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검사를 좀 진행을 한 후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 환자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외환부 검사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지금 외환부 검사라고 하면 external ocular examination 해가지고 이제 EO 보통 C로 해요. 이게 C 같은 경우에 체크, 뭐 컨디션 이렇게 해서 외환부 검사를 EOC라고 표기를 하는데, 자, 이 외환부 검사는 왜 필요한가? 그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외관상 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고, 이 외관상 문제 때문에 실제 시기능에 어떤 문제를 미치는가를 이제 단계적으로 어떤지 저희가 알아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가를 진단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기능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검사자가 이 피검자의 어떤 외안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인을 좀 해보실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죠. 안구 돌출이 있는가 혹은 반대로 함몰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혹시 종양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제 외안부의 어떤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 안검하수가 있으면은 이제 시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안검하수 때문에 어떤 빛의 투과가 제대로 안 되면은 시력 발달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면은 약시를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문제를 제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안부 검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력 검사인데요. 시력 검사는 시기능의 이상 여부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시력 검사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읽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눈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제 뭐 아주 이제 가볍게는 굴절 이상이겠지만 혹 그 원인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시력에 이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검사해 봐야 될 부분이 시력입니다. 그죠? 시력 검사. 자, 먼저 시력이라 함은 뭘 의미하느냐? 물체의 형태를 인식하고 식별하는 눈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력을 측정함으로써 이제 안과 진료 및 시력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는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력 검사는 어떤 눈의 굴절 이상 근심 원시 난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이제 중요한 수단 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녹내장이나 백내장, 황반변성 등등과 같은 어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시력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은 시력, 그리고 교정 시력, 그리고 검사 거리에 따라서 원거리, 근거리 시력, 필요에 따라서 피놀 시력,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었어요. 자, 먼저 나한 시력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어떤 시력 교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그냥 맨눈 상태, 그쵸? 요 상태의 시력을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를 측정하는 이유는 이 피검사에 어떤 굴절 이상이 있는가, 근시, 원시, 난시가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필요로 하면은 이제 시력 보정 연구로 처방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한 시력입니다. 자, 교정 시력은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제 측정하게 되는 시력이에요. 자, 이것의 의미가 실제 임상적으로는 이 교정 시력이 더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이 이제 교정 도구를 사용해서 실제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최고 시력, 잠재적 시력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렇게 이 사람에게 시력 보정 연구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검사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시력이 0.6 이하로 나오면 이 사람은 약시로 진단될 수가 있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질환과 관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관련한 검사가 조금 더 진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나은 시력 되게 안 좋아도 교정 시력이 좋으면, 교정이 잘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은 시력이 그렇게 안 좋아도 교정도 안 된다 했었을 때 그런 경우가 교정이 안 됐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교정 시력이 훨씬 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유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원거리 시력은 멀리 보통 5m, 6m에서 실시하게 되는 그 시력 값이고 요거는 굴절 이상, 그쵸? 이 종류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근거리 시력을 측정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 수정체가 조절하는 조절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가까운 곳을 조절을 할 때 같이 동반되는 폭주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로 인해서 근거리 작업에 어떤 불편함이 있진 않은지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주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게 이제 근거리 시력 검사이죠. 그쵸?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피놀 시력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쵸? 피놀 시력을 검사하는 이유는 모두 다에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시력 저하가 있는데 이 시력 저하의 원인이 단순하게 굴절 이상이다. 렌즈로 교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 시력 저하의 원인이 질환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검사인 거죠. 그래서 뭔가 교정이 좀 잘 안 된다 했었을 때는 피노를 한번 해보고 혹시 질환과 관계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한 후에 이런 경우에는 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안내를 좀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나 질환의 어떤 그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자주자주 필요에 따라서는 좀 부지런히 좀 해주시는 게 이제 환자를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시력 검사의 종류를 알아보고 이 시력 검사를 왜 하는지 그 의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력 검사 유형별 목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이 시력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여기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표기법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표기법, 그리고 요거 교정했었을 때 교정 시력 어떻게 표기하는지 기억나시죠? 어떤 눈이다, 뭐, 오른쪽 눈, 그쵸, OD는 나은 시력이 만약에 0.1인데, 이 사람, 교정해서 S-3디옵트로 교정해서 1.0으로 교정이 됐다. 교정 시력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쓰는 거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방법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F나 파나 아니면은 검사거리 이렇게 표기 안 해요. 생략을 많이 하는데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서 시력을 측정했다라고 N으로 꼭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N 아니면 어디 몇 센치에서 측정했다라고 하면서 검사거리를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피놀 했었을 때 이렇게 표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시력을 왜 측정하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교정 시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시력, 알아보기 위함이고, 약시가 있지는 않은지,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를 두고 검사하게 되는 시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근거리 시력은 이런 문제 진단하기 위함이고, 피날 시력은 시력 저하의 원인 규명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력 검사는요,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환자의 눈의 상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시력 저하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 개인의 시기능 요구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거리 시력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원거리 시력은 검사 거리가 5m에서 혹은 6m에서 실시가 되는 이제 검사이죠. 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시표에 있어서 가장 큰 시표가 0.1에 해당이 될 텐데 이 0.1도 못 읽는다고 하면은 진행해야 되는 시력 검사 순서가 있었었잖아요. 먼저는 0.1을 못 읽는다라고 하면은 0.1 시표를 기준으로 검사 거리를 좁혀가면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시표 앞에서 1m에서도 0.1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전수지, 안전지수, 핑거 카운트 실시하죠. 그쵸? 이제 손가락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0cm에서 실시를 해서 최장 1m까지 쭉 거리를 늘려가면서 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최장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가락 수를 판별할 수 있는 최장거리. 그래서 표기를 할 때 어느 쪽 눈인지 이렇게 표기해 주시고 이 사람이 손가락 수를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최장거리 이렇게 거리로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력은 있는 거예요. 좋진 않지만 그래서 미약한 형태의 시력이 잔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사람이 30cm에서도 손가락 수를 판별을 못한다 하면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이 이제 안전 수동이라고 해서 손을 흔드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가 핸드 무브먼트 그쵸 HM으로 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손을 흔드는 움직임을 인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인데 역시나 30cm에서 최장 1m까지 이렇게 검사거리 늘려가면서 검사를 진행을 하시고 역시나 이 사람이 인지를 하는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검사거리도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 검사의 의미는요, 형태를 인지하는 건 불가해요. 그렇지만 움직임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운동 시력이 잔존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30cm에서도 완전 수동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불빛, 펜라이트 불빛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사실 이 라이트 퍼셉션, 라이트 프로젝션 하는 이 광각과 관련한 것은 우선적으로는 빛을 비춰주는데 빛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면은 이것은 이제 방향에 대한 인지는 가능한 조금은 괜찮은 조금 양호한 상태고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빛이 있구나 정도만 안다라고 하면은 그냥 광에 대한 인식 정도이기 때문에 라이트 퍼셉션이라고 해서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냥 이렇게 그냥 어,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때는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래도 빛에 대한 어떤 인지 능력은 있다라고 해서 LP로 표기를 해주시고요. 이때 이 눈의 상태의 의미는 운동 시력은 없는 거죠. 그쵸? 없지만 빛에 대한 어떤 이제 감각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시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시력을 표기할 때 약속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표기가 됐었을 때 해석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왼쪽 눈이죠. V는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시력을 의미하는 건데 왼쪽 눈의 시력이 여기 보면은 이제 0.1이에요. 나은 시력이 0.1인데 안경이나 이런 걸로 시력이 교정이 안 된다. 약식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적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OD는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SC는 나은 시력을 의미를 하는 거죠. 나은 시력 같은 경우에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정 시력을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SC가 아닌 CC로 옆에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은 시력이나 원거리 시력은 기본적인 시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나은 시력이 0.5줄에서 3개 읽었다. 요걸 의미하는 거죠. 자, 밑에 거 오른쪽 시력인데요. 나은 시력이 0.1이고요. 지금 요 뒤에는 이 렌즈를 장입하고 나서 측정한 교정 시력이 0.4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자, 밑에 거 요것도요. 요거는 FC 안전지수이죠. 30cm에서 안전지수 값을 가진다. 자, FC로도 표기를 하지만 ND로도 표기할 수 있다. 다 안전지수를 의미를 한다. 안전수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분수 시력. 그쵸?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분자는 검사 거리가 되는 거고요. 요 분모는 시표 번호가 되죠. 시표 번호.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상 시력 1.0이 200피트에서 인지할 시표를 이 피검자는 20피트에서 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력이 그닥 좋지 않은 거죠. 어, 그 소수 시력으로 표기를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은 0.1 정도에 해당되는 시력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200에 해당되는 이 시표 번호의 의미가 정상 시력이라고 하면 200피트 엄청 먼 거리에서 인지할 이 시표의 크기를 실제 이 피검자는 20피트에서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력이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좀 연습해 주시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n을 붙인 이유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근거리로 했었을 때는 n을 붙이던지 아니면 실제 검사 거리를 이렇게 써주셔야 되세요. 그때 시력을 나타내 준 거고요. SC는 나은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자, 밑에는 피눈 시력에 대한 이제 표기법이죠. 자, 오른쪽 눈이고요. 안경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눈 시력을 측정을 했는데 0.8이더라. 요거는 이제 나은 상태에서 했는데 피누를 갖다 대도 시력의 향상이 없더라라고 이제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시력 저하의 원인이 질환적인 문제이니까 안과로 갈 수 있게끔 이제 안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표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근거리 시력 부분인데요. 이 근거리 시력이라고 하면은
사실 근거리의 시력 검사는 딱 정해진 검사 거리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30cm에서 혹은 40cm에서 많이 합니다. 주로 40cm에서 이 근거리 시력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일단 근거리에서 시력 측정을 하는 이유는 근거리를 바라보는데 필요로 한 조절력 값이 충분히 있는가, 조절에 문제가 없나, 폭주에 문제가 없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검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원거리 교정 후에 그러니까 시력이 1.0, 뭐 정상 시력부터 1.0이니까 요 이제 교정 렌즈를 착용해서 교정이 완전히 된 후에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때에 근거리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절에 문제가 있진 않나, 폭주에 어떤 문제가 있진 않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런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절 기능 이상의 대부분의 그런 어떤 원인은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노화에 따른 노안 때문에 발생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외에도 질환과 관련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작동하게 되는 지배하고 있는 눈돌림 신경, 동안 신경, 제3번 그 신경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절 기능의 어떤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실습을 해본 검사법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푸시업 테스트 있었었고요.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 있었습니다. 요거 근거리에서 이 사람 정상적인 조절력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사였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이 근거리 시력 검사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리 시력 검사는 왜 하는가? 원거리 교정 후에 근거리 불편함을 호소할 때, 이 근거리에 필요한 애드값을 추가하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한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근시를 약간 과교정하여 원거리 시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3번. 노안이나, 그쵸, 조절 기능의 문제죠. 노안이나 이 외에 어떤 또 조절 기능의 문제를 발생할 경우에, 근거리 작업이 불편하니까 이런 경우에 필요로 할 수가 있죠. 이 검사 자체가. 이것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교정도 추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근거리 시력 검사할 때 이제 나중에 검사 거리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한 게 이 사람이 주로 보고자 하는 그 거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맞는 가장 좋은 도수를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맞는 도수기 때문에 근거리 이 검사 거리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검사는 다 30cm 혹은 40cm, 주로 40cm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었으니까 답을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놀 시력을 또 측정을 해봤는데요. 자, 이 피놀 시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루셨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이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 검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커스를 두고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시력의 저하가 있었는데 실제 이 시력 저하가 왜 발생을 했는가 그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력 저하의 원인은 뭐 대부분은 굴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굴절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어떤 이런 렌즈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과학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는 안경원에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치만 질환 때문에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 원인이 되는 질환의 치료를 해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제 원인을 규명을 하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안과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구분을 해서 이 이제 피검자에게 환자에게 좋은 이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은 시력 저하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기준이 되는 시력이 0.7 이하 혹은 0.8 이하인 경우에 실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시나 약도 원시는 시력이 좋잖아요. 보통 뭐 1.0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 사람들 눈앞에다 핀을 대면은 오히려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검사 대상자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할 때 나 안에서만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안경을 원래 착용을 하고 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기존 안경을 착용했었을 때 교정 시력이 있겠죠? 이것과 비교해서 이 눈 앞에다가 피노를 댔었을 때 시력이 더 향상이 되는가 아니면 안 되는가 요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뭐 기존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안으로 실시하시면 되겠고 안경을 착용하고 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착용한 상태에서의 교정 시력과 비교해서 착용한 상태에서의 피노 시력을 비교를 한 결과치로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노를 장입했었을 때 시력이 향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굴절 이상에 의한 시력 저하이니 안경원에서 어떤 굴절 교정값만 좀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피노를 장입했는데 시력 저하가 없거나 오히려 더 저하가 됐다라고 하면은 안과로 가서 조금 검사를 받아보시길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피놀 시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시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 굴절 이상인지 질환에 의한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력은 0.7, 0.8 이하인 경우에 시력 저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를 하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좋은 정시와 약도 원시하는 검사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맞고요. 그리고 검사를 이 시력을 비교할 때 반드시 나과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안경을 착용한 사람 같은 사람 경우에는 안경 착용했었을 때의 교정 시력과 비교해서 안경 착용한 상태에서 피놀 시력을 비교를 해서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력 검사가 왜 필요한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시력 저하를 하는 이유는 이 시력 저하가 발생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개인의 시기능적 요구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력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보기도 했는데, 이런 검사들의 어떤 유기적인 진단 과정이 왜 필요한가? 요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찾으라라고 했어요. 자, 교정 시력 검사를 가장 먼저 시행해서 눈의 최대 능력을 파악한 후에 나은 시력을 측정한다. 아니죠. 나은 시력하고 교정 시력하고 검사를 할 때도 원거리 시력부터 먼저 검사하고 조절이 개입되는 눈의 피로감 줄 수 있는 근거리로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은 시력 검사로 현재 상태를 파악을 먼저 하겠죠? 그리고 피놀 검사로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시력 저하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만약에 이제 굴절 이상에 의한 시력 저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교정 시력 검사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올바른 순서는 2번이 일단 맞고요. 자, 피놀 검사는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시력 어떤 저하 원인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약간 질환적인 원인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만 실시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 아니고, 그리고 원거리 검사, 근거리 검사 대부분 근거리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원거리 검사 시력이랑 근거리 시력을 모두 다 측정을 해서 둘 다 정상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이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좀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둘 다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을 여기에서는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실제 이 피검사가 가지고 있는 조절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조절력 검사를 진행을 해봤어요.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하고 푸시업 테스트 두 가지 해봤었는데, 두 가지 다 똑같은 목적으로 하는 검사이기는 하나 그 검사 값이 좀 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었는데요. 자, 일단 이 조절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하는 이 두 가지 검사의 어떤 목적은 똑같겠죠. 지금 이 환자가 실제 이 나이에 준하는 정상 범위의 조절력 값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알아보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절력 검사를 할 때 단한
단한, 양한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단한에 대한 조절력 값이 비슷해야 되는데 혹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을 때 1디옵트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절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단한 조절력과 양한 조절력 값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양한 조절력 값이 폭주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커야 돼요. 기본적으로 0.5디옵트 이상 커야 되는 게 정상인데 혹 양한 조절력 값이 더 적다라고 하면 폭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식이능 이상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검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검사를 진행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진단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요거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푸시업 테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해봤었는데 이 푸시업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푸시업법도 있고 푸시 어웨이 법도 있었었어요. 그쵸? 어, 푸시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시 시표를 눈 가까이에 가지고 오면서 처음과 같이 않게 선명하지 않은 그 지점, 그 흐림점, 계속 흐림점을 검사 끝점으로 했다면 푸시 어웨이는 계속 크림점에서 다시 뒤로 물러나서 다시 선명점까지를 검사 끝점으로 했단 말이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조금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검사를 했었을 때 이 피검사가 좀 이제 조절 과다하는 그런 타입이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좀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절 과다로 조절력 값이 너무 높게 나온 경우라든지 특히 유아 같은 경우에는 푸시 어웨이법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했었을 때 실제 이제 검사했었을 때 계속 흐림에서 다시 선명한 지점, 그 지점을 검사 끝점으로 해서 이제 최대 조절력 값을 이렇게 산출하는 것을 해봤었잖아요. 그쵸?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문제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시업법으로 조절력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 검사 시작 전에 준비해야 되는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먼저 이때 검사할 때 사용했었던 시표 기억날까요? 사용해야 되는 시표는 일단은 근거리 시표에 있어가지고 0.8보다는 작은 거, 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시표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 나오는 마이너스 렌즈 부각법에서 사용되는 시표였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요거고요. 자, 중등도의 암실에서 실시한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시업법으로 조절력을 측정을 하는데 검사 시작 전에 준비 과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40cm용 시표에서 0.6에 해당되는 시표를 이용한다. 아니죠. 요거 검사할 때 일단은 0.8보다 더 작은 시표, 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시표를 이용하라 했어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마이너스 렌즈 부각법에서 사용되는 시표였어요. 그래서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 검사할 때 어땠어요? 일반 조명에다가 옆에 근접 조명까지 켜서 검사를 진행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그리고 검사할 때 단한 검사하고 양한 개방한 상태에서 검사를 했었었죠. 요게 요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나한 상태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근거리든 뭐든 양한시든 뭐든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거리에 비정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다 교정해서 정시로 만든 상태, 원형 굴절 교정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시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될 수 있으나 그런 이제 뭐 언급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 요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실제 이제 검사 끝점이 조절 근점이 10cm로 측정이 됐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조절력은 몇 디옵터일까? 라고 하면 여기 식에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넣어주는데 센티미터는 미터로 바꿔야 되니 10cm는 0.1m 분의 1 이렇게 해서 10디옵터 이렇게 바꿔서 적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조절력은 10디옵터인 거죠. 수정체가 할 수 있는 힘이 10디옵터인 거죠. 꽤 괜찮습니다. 그렇죠? 한 20살 나이쯤에 이제 친구들은 이 정도 가지면 정상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을 이용해서 최대 조절력도 저희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자, 요거 했었을 때 저희가 마이너스 렌즈 쭉쭉쭉쭉 가입하면서 이 사람이 처음과 같이 선명하게 볼 수 없는 계속 흐림점이 나타나는 지점을 역시나 검사의 끝점으로 했었었는데요. 그 값에다가 검사거리 보정값 2.5디옵터를 해서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제 조절력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산출을 해봤었어요. 검사거리 보정값이 사실은 2.5디옵터라 함은 40cm에 대한 검사거리 보정값인데 실제 우리 검사거리 어디서 했어요? 33cm에서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 검사 자체가 계속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를 하다 보니 망막에 맺어진 상 크기가 축소돼서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절량보다 좀 적게 측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검사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부과된 굴절력 값이 마이너스 4디옵터였대요. 그럼 이때 실제 이 환자의 그 최대 조절력 값은 얼마일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쵸? 이 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부과된 값은 4디옵터 그리고 검사거리 보정값 2.5디옵터 해서 이 사람의 조절력 값은 6.5디옵터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시고 요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으로 검사를 했었을 때 똑같은 피검자지만 요 검사법 자체가 뭐 평균적으로 한 2디옵터 정도 조절력이 적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똑같은 목적으로 하지만 이 검사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다른 이 두 가지 방법의 검사 오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이 푸시업보다 한 2디옵터 정도 적게 측정된다 했는데 그 이유가 검사하는 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렌즈를 계속 부과함에 따라서 실제 환자에 맺는 망막상이 축소가 되는 거죠. 반면에 푸시업은 그 시표 자체가 눈앞으로 계속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측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은 검사 거리가 또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주 자격이 일정하다 보니까 좀 이게 근접성 조절량이 적은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절력 값이 좀 적게 측정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푸시업은 역시나 검사 거리가 쭉 눈 쪽으로 가까이 당겨져 오면서 가까워지다 보니까 망막상도 커지고 근접성 조절량도 많아지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측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관련한 문제인데요. 조절력 검사 중에서 이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과 푸시업법으로 측정한 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두 검사 방법은 원리가 같죠. 뒤에는 안 읽어봐도 돼요. 원리가 같습니다. 그쵸?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푸시업으로 측정한 값이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보다 약 2디옵터 정도 많이 나오죠. 그쵸? 얘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음, 왜 그런 거 하니까, 요런 이유에서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폭주 자극이 일정하여 하는 이거는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으로 고쳐주면 되겠고, 점점 시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배율이 커지기 때문에 조절력이 뭐 크게 측정이 된다. 이거는 반대로 푸시업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뭐 설명이 조금 길었긴 하지만 실제 문제는 어렵진 않으니까 지금 교환에 있는 이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시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